Experience a new level of global networking. For life on a whole new scale.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품격과 여유. 그래서 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JD 파워 앤 어소시에이츠가 대형 프리미엄 차부문 상품성 만족도 최우수차로 선정한 명예 현대 에쿠스. 자기야, 정초부터 완전 빠른 버라이즌 4G LTE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샀다. 지금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파워의 버라이즌 4G LTE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드로이드 바이오닉 바이 모토로라를 사상 최저가에, 삼성 스트라토스피어를 99불 99에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 가세요. 버라이즌. 따스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마르코메에서 재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제대로 된 일본 정통 전골 소스 미소 나베떼. 정통 미소의 특별한 맛과 깊이를 느껴보세요. 마르코메의 자부심으로 탄생시킨 미소 나베떼. 마르코메 미소. (2월 10일) 이번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 하원의 금융위원장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하겠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던 한국인 3명이 무장 세력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이들은 성지 순례를 하다가 피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로에서 윤창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 시간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모모 씨와 이모 씨, 또 다른 이모 씨 등 한국인 3명이 무장한 베두인족들에게 납치당했습니다. 피랍된 사람들은 다른 성지순례객 26명과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 성지인 시나이산을 방문하던 길이었습니다. 일행 중 일부가 배탈이나 잠시 버스를 세운 사이 소총을 지닌 베두인족들이 들이닥쳐 모 씨 등을 납치해 갔습니다. 5-6명 이제 뛰어내리면서 차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인질을 끌어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안 내리려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이제 끌어내린 모양이에요. 납치범들은 지난달 강도와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동료 베두인족과 피랍 한국인들의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랍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납치범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두 시간 내로 피랍 한국인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지난달에도 중국인 근로자 25명과 미국인 관광객들이 납치됐다 풀려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나이 반도에는 한국인 성지순례객 180여 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로에서 SBS 윤창현입니다. 미 국제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종 결정 때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덤핑 판매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스펜스 바커스 금융위원장이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 윤리국은 지난해 말부터 바커스 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스탁 옵션을 빈번하게 매매해 왔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서는 내부자 거래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마감 시한이 앞으로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먼저 김명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재외선거 등록을 받고 있는 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10개나 되는 창구가 민망할 정도로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하루 미루다가 인터넷 검색해서 오늘 찾아오게 됐어요. 영사관 측은 등록률을 올리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지원이 많은 대형 교회나 대학교를 찾아가고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재외선거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관심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정치하는 거나 뭐 그런 투표하는 거에 관심이 잘 없어서. 전자 투표 실시하라! 동포들의 무관심도 문제지만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전체 등록 장소가 12곳에 불과하고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10곳, 중국도 9곳뿐이어서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동포들은 투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콜로라도에서 여기까지 투표하러 오신다 그러면 그럴 정도로 그 본국의 정치상에 그 적극적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투표율은 등록률보다도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칫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김명지입니다. 이렇게 선거 동력이 낮은 이유는 현실을 무시한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제도만 도입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남성무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지난해 재외국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외선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8%,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달라서 등록 마감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재외선거인 등록률은 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가장 큰 이유는 등록 신청과 투표를 위해 공관에 2번이나 찾아가야 하는 불편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미 지난해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공관 직원이 관할 지역을 돌며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우편 투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외국에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한 번 등록하시면 다음 선거부터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계속 투표할 수 있는 영구 명부 제도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선거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제한적 우편 투표 허용 시 형평성 문제와 우편 등록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만 되풀이했습니다. 해외 동포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가 여야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한국의 하나금융과 세한은행이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추가 인수합병도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한국의 하나금융이 세한은행을 인수하면서 한인은행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중소규모 한인은행들의 추가 인수합병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나라와 중앙의 합병은행인 BBCN이 출범하면서 한인은행권은 메이저 은행 간의 인수합병설이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느 은행이라도 살 것은 자본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은행이 너무나 많고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수합병을 해야 앞으로 생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한국은행의 한인사회 진출은 상당한 정도의 기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하고 앞선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선보이면서 한인은행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병함으로 해서 생기는 자본 조달 비용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세한은행이 기존에 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많은 융자와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 문화가 충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신용평가사 S&P가 이탈리아 34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S&P는 이탈리아 국가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후 은행권의 리스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로존 3위의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은 복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제품도 한미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어제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2008년 민주당 의원들 방문과 지난해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방문에 이어 현 정부 들어 3번째.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의원들은 개성공단에서 업체 운영 실태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북측 임사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사무소에 있는 우리 남측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동안 체결된 FTA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한 EU 당국이 회의를 해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또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돕기 위해 건축 허가 등을 신속하게 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어젯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이 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 현장을 김홍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군에 장악된 태국 한야오 해안. 태국군 고공 강하 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하자 미군 F-18 전투기가 지원 폭격에 났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연합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수륙 양용 장갑차 수십 대가 해안에 올라서고 다국적 해병대원들이 적진을 탈환합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공동 대응 태세를 다지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코브라 골드 훈련. 올해는 7개국에서 1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Always been very impressed with their discipline and in particular their infantry skills. 올해 3번째 참가한 우리 군은 2600톤급 상륙함인 상노봉함을 비롯해 해병대와 해군 병력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각국의 전술을 공유하고 무기, 통신 장비 등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오는 17일까지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에 참가하며 이곳 주민들을 위해 의료 봉사 등의 대민 지원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태국 한야오에서 SBS 김웅수입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 정말 유별난 모양입니다. 백화점 명품 할인 행사가 국세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게 하는 효소, 소화되게 하는 효소, 건강하게 하는 효소, 젊어지게 하는 효소, 몸속 구석구석 우리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우메켄 효소환. 몸이 달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키도 업, 두뇌도 업, 시력도 업, 트라이 업. 때를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성장기엔 트라이 업, 우메켄.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낙지. 비켜. 내 바디가 꿈틀댈 수 있게. 뭐야? 아무 고추장이나 쓰는 거야? 걱정 마. 청정원 순창이야. 낙지는 순창을 좋아해. 정정원.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천연 안반수로 만든 햇살 담은 간장. 맛있다. 물맛이 장맛. 정정원. GIA 감정서 다이아몬드만 취급하는 다이아몬드 전문점 D&D. 미 전 지역에 위치해 모든 종류의 다이아몬드를 보유한 D&D는 다이아몬드 트레이드, 결혼 예물 전문, 즉석 세팅 서비스, GIA 감정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전문점 D&D. 아시마켓 2층 아시 플라자.
14금, 18금, 순금, 백금, 은제품을 최고가로 정직하게 구매하는 신라 보석, 아시마켓 2층 아시플라자. 김여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 전격 사퇴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기자입니다. 김여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어제 오후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사건을 폭로한 지 한 달여,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하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오늘 귀국하는 대로 김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석은 그동안 돈봉투 사건 연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자신을 윗선으로 지목하는 진술이 나오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악재 확산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사퇴에 대하여 당은 당혹하고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태 의장에 이어 김 수석까지 낙마함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은 물론 청와대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박진원입니다. 김효재 수석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김 수석이 고승덕 의원실이 3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고명진 씨로부터 보고받았고 직후 고 의원에게 전화해 왜 돈을 돌려주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김 수석을 상대로 돈봉투 전달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수석이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김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박희태 의장에 대한 조사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 측이 라미드 그룹에게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2억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의장이 전당대회 직전 1억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거액을 인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 돈이 돈봉투로 연결됐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고문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30.6%로 1위, 안철수 교수가 20.3%로 2위,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4.3%로 3위입니다. 한 자릿수였던 문재인 고문의 지지율이 한 달여 사이 가파르게 상승해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번엔 가상 맞대결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맞붙을 경우는 박근혜 46.6, 문재인 36.4%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한 달여 만에 격차를 반으로 줄이며 따라 붙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맞붙을 경우는 박근혜 38.3, 안철수 47.3%로 안철수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손학규 후보의 양자 대결에선 박근혜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관심이 최근 안철수 원장이 어떤 대선 출마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전이하고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1%에 그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역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대답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가 높아서 공천을 앞둔 여야 모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지역구 의원을 다시 찍겠냐는 질문에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49.5%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33.7%, 민주통합당 33%, 통합진보당 3.4%, 자유선진당 1.9%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1대1 구도로 맞붙었을 때는 여당 후보 36.1%, 야당 후보 44.7%로 야당 후보 지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총선의 승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느 당이 원내 1당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주통합당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명 교체 등 새누리당의 변화 노력에 대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답이 65.6%에 달했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란 답이 57.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TNS 코리아에 의뢰해 2월 8일 9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RDD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 중국 정부가 창장에서 발생한 페놀 오염 사고와 관련해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윤영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장쑤성 창장 하류의 페놀 오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선박을 억류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쑤성 정부는 지난 3일 성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페놀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전장 시에 정박했던 한국 선박이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놀 오염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장 하류 지역인 상하이 등지에선 생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선이 소속된 한국 기업 측은 화학물질 배출 의혹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보험회사들과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측도 중국 당국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윤영현입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은 정말 유별나 보입니다. 백화점 할인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개점 30분 전부터 길게 줄을 서 있던 고객들이 문이 열리자 경쟁하듯 어디론가 몰려갑니다. 할인 행사를 시작한 이른바 명품 의류와 잡화 매장은 발 디딜 틈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입하는 거라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제품으로 가득 찼던 진열대는 30분도 채 안 돼 텅 비어갑니다. 대부분 지난 가을과 올 겨울에 출시된 2월 제품들입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사지 못했던 명품들을 면세점이 아니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백화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어제부터 신세계백화점은 200억 원어치, 현대는 100억 원어치를 내놨고 롯데백화점도 다음 주부터 200억 원어치를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 재고 물량이 늘어난 탓에 밀어내기 판매에 나선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식지 않는 명품 사랑으로 국내 명품 시장은 지난해 20%나 성장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불경기가 예상되는 올해도 수입 고가품의 높은 판매 성장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김요한입니다. 한국의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져 내린 지 오늘이 4년 되는 날입니다. 다음 달에는 상냥식을 할 정도로 복원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골란 기자가 전합니다.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켰던 국보 1호 숭례문은 하룻밤 화재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가림막 안쪽은 나무를 다듬고 망치 두드리는 소리로 꽉 찼습니다. 지금은 2층 물루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나무 90%가 모두 타버렸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나무들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복원을 통해선 일제 때 훼손됐던 좌우 성곽도 원래 모습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1층 물루는 이미 지난달 작업이 마무리됐고
다음 달이면 석가래를 바치는 종도리를 올리는 상냥식이 열립니다. 5월이면 2층 지붕 기와가 올라가고 단청도 전통 방식으로 색깔을 입게 됩니다. 우리 숭례문의 전통 기법과 천연 안료 또 조선초의 단청 문양을 이렇게 복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전통 방식 복원이라는 문화재청의 약속과는 달리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고 또 임금 문제로 목공사가 한 달 동안이나 중단이 되기도 하는 등 숭례문은 복원 과정에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2만 5천 명의 복원 작업 손길과 5천만 국민의 관심과 기대까지 담긴 숭례문 복원 작업은 차질 없이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탈모 증세가 갑자기 생기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부분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따른 탈모증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안 명품 브랜드 디고와 조바니 페랄리스 단독 입점. 다이아몬드 앤 파인 주얼리 광동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커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만으로 채워지지 않기에 기다렸습니다. 잊지 못할 깊고 풍부한 맛과 향. 100% 나만을 위한 커피. 동서맥심 커피 믹스. Mr. Sandman, bring me a dream. 신라면 블랙이네? 그게 우고를 푹 꽈서 진하게 우려낸 거래. 내 생각해서 사왔구나? 아니거든. 어휴, 농담이야. 라면의 블랙라벨 신라면 블랙. Mr. Sandman, bring me a dream. Mr. Sandman, bring us,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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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Sandman, bring us a dream. 탈모가 심해서 고민하는 한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지만 스트레스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탈모 환자의 모낭입니다. 특정 유전자 때문에 모낭세포가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모낭이 퇴화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모낭이 퇴화해버리면 빠진 자리에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나지 않습니다. 탈모는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스트레스나 식생활 같은 후천적 요인이 작용할 경우 탈모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경에서는 신경 펩티드라고 하는 물질을 냅니다. 이런 물질들은 아무래도 모낭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알려진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두 가지는 의학적으로 탈모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효과가 좋긴 하지만 3천 가닥을 심는데 450만 원 가량이 듭니다. 저주파나 레이저 치료도 약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고 탈모 방지 샴푸나 린스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역시 약에는 못 미칩니다. 저주파나 또 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의 방법들이 바르는 약의 10%라고 효과를 얘기했는데 그런 샴푸나 다른 제품들, 토닉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저주파 같은 치료의 또 10분의 1 정도? 남성형 탈모에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등
탈모는 그 종류만도 10가지가 넘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집중 섭취할 경우 두피를 기름지게 만들어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급적 기름기 많은 서구식 식단에서 탈피하는 게 탈모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안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조태권 광주회 회장이 한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특별 초청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조태권 회장은 한식의 세계화는 그릇과 음식 그리고 술이 하나로 묶는 고품격 한식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연 회장에는 7가지 코스 한식과 쌀, 소주 그리고 광주여에서 빚은 전통 식기 등이 선보였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크레센타밸리 고등학교에서 9학년 남자 학생이 교내 빌딩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교 당국은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크레센타밸리 고등학교는 다음 한 주 동안에는 교사와 전문가를 동원해 심리 상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성인들의 90% 이상이 과다한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직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사우스 LA 미라몬테 초등학교 교사 성추행 사건이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사의 아동 성추행 사진 590여 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통합교육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등록이 내일 마감됩니다. 미주지역 총영사관은 토요일인 내일까지 민원실을 열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를 조금 상회하는 저조한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문직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의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은 취업 비자 거부율이 17%까지 올라갔고 보충 서류 요구도 2배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약 90%는 과다한 염분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미국인 7,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보다 2배 가까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한 피자 가게에 이어 스타벅스도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영업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주문한 고객의 컵에 찢어진 눈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고객을 구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뮤니티가 만들어주신 최대 한인은행. 이제 미 전역 44개 지점에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만납니다.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의 새 이름 BBCN 뱅크. 25주년 기념과 동시에 토렌스의 여성 사우나와 레이저 스킨 클리닉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오픈 기념 입장료 10불. 통증 없는 스칼렛 리프팅으로 나이를 잊으세요. 얼굴 전체 파격 세일. 얼굴의 탄력을. 소후 얼굴 마사지. 여드름 흉터 및 넓은 모공을 없애드립니다. 셀라스 레이저. 기미 치료의 탁월한 선택. 헬리오스 레이저 토닝. 최저 가격, 최고의 기술. 이 모든 것을 소우에서. 당신 때문에 가족들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로 쌓인 기금 때문에 동네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장님은 성공합니다. 카드와 사람 사이 뱅크카드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진보하다. 포르쉐 파나메라 S보다 뛰어난 제로260 가속 성능, 429마력의 R스펙으로 더 새로워진 현대 제네시스. 제외 선거인 등록 마감이 바로 내일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하고 우선 등록부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